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한국의 철학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해외에 살아보신 분이라면 이런 기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뭐랄까, 모든 곳에 속해 있는 것 같긴 한데 동시에 그 어디에도 온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딜레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말이요. 태국에 사시는 한인 주재원 아내분들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공중에 붕 떠서 착륙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에 문화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 막막함이 정말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은요, 그냥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분들처럼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던 사람들의 아주 절실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막막함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프랑스, 미국 같은 외국인과 결혼해서 20년 이상을 해외에서 사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회에 완전히 스며들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고국은 너무 많이 변해서 또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남편의 나라도, 내가 지금 사는 나라도, 내 고국도, 그 어디에도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마음 편히 부를 곳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이 아주 명쾌한 해답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수준의 조언이 아니고요.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일종의 자연 법칙 같은 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법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두 갈래길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한쪽은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바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오직 나 자신의 성공과 이익만을 좇는 사적인 삶의 길이죠.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한쪽 길은 지혜와 힘을 얻어서 더 높은 목적을 이루게 되지만 다른 길은 결국 자신의 에너지와 존재 이유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이 법칙이 유독 한국인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근거로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천손, 즉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가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면 그 기운을 듬뿍 받아서 더욱 빛을 발하지만 만약 이기적인 길을 선택하면 그 기운을 싹 잃어버리고 힘없이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별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공적인 삶, 즉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사는 이타적인 길을 선택한 사람은요, 그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지혜와 영감을 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삶의 끝은 어떨까요? 이 자료에서는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에요. 바로 똥별이 된다고 말합니다. 빛을 전부 잃고 추락해서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주변에 좋은 영향은커녕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별에 대한 비유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본부다. 그 국민들은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어야 한다. 와, 대한민국이 일종의 본부 역할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별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는 정말 거대한 비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길이 있다면 왜 현실에서는 아까 봤던 태국 주재원 아내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철학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론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의 방황은 왜 계속될까요?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강연에서는 그 책임을 과거의 일부 지도자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과거에 해외로 나갔던 일부 영적 지도자들이었다고 해요. 이분들이 어떤 신비한 능력 같은 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조직을 키우는 것까지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발딛고 있는 바로 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빛을 내야 합니다라는 이 핵심 원리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이기는 했는데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인도받지 못한 겁니다. 어딘가에 소속은 되어 있다는 안도감은 얻었을지 몰라도 삶의 진짜 목적과 방향은 잃어버린 채 또다시 안개 속을 헤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이 철학이 제시하는 미래, 그 아주 웅장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은요, 또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무슨 거대한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껍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본질, 시대를 초월하는 바른 가르침, 그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바른 길을 스스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정도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정도령 하면 세상을 구할 단 한 명의 영웅, 구원자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확장됩니다. 스스로 바른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끌어주는 의로운 사람들의 집단,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슈퍼맨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철학이 그리는 최종적인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이 정도령이라는 의로운 사람들의 집단이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아주 크고 밝은 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등대 삼아서 길을 잃고 헤매던 수많은 작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스스로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게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최종 비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꼭 해외에 살지 않더라도 국적이나 사는 곳을 떠나서 말이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자리, 내 공동체에서 빛나는 별이 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빛을 내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